everyone. 단숨에 3등급을 뛰어넘는 수능 영어의 정석,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호세송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전치사 구가 문장에서 부가 정보로 쓰이는 경우, 그리고 명사절을 통해서 문장이 확장되어지는 경우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복습과 예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확실히 갖추고 난 후에 이제 그 다음 강좌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2강 고급 문장의 명수입니다. 고급 문장. 기왕이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문장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 수능 금년도 수능에 20번에 나왔던 문제이죠.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강좌가 끝난 후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읽어볼 것입니다. 그때의 그 이해도가 차이가 나는가를 스스로 확인해 보자는 것이죠. 자, 다 읽어보셨죠? 그러면 고급 문장의 시발, 어디서 시작할까요? 예, 주어, 동사, 보어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보어에서 보어는 명사로 쓰이는 경우와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명사로 쓰였을 때는 주로 직업이라든가 신분, 가족관계, 기호 등을 설명하는 데 쓰입니다. My sister is a nurse. 직업을 얘기했네요.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그 기호를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명사는 직업, 신분, 가족관계, 기호를 설명하는 데 쓰인다. 이 명사 말고 또 형용사로 보어가 쓰이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형용사는 원래 명사 앞에서 어떠어떠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그 보어로 쓰이면 앞에 비동사와 합해져서 어떠어떠하다라고 쓰인다는 것입니다. The teacher is very polite. 만약에 polite를 명사 앞에 써서 polite teacher 그러면 겸손한 선생님 이렇게 되겠지만, 여기에는 뒤에 보어로 쓰였고 그 앞에 비동사를 수반했습니다.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일 때는 그것이 어떠어떠하다라고 이렇게 소술형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 선생님은 아주 겸손합니다. The problem was so complicated. 문제는 아주 복잡했습니다. 자,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진 삼형식 문장에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날씨를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날씨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명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사에 y를 뒤에 붙이기만 하면 모두가 다 형용사로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비가 오는, 구름이 낀 이런 형용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형용사는 비동사를 수반할 때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어떠어떠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be windy 그러면 바람이 분다, be rainy 그러면 비가 온다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날씨를 나타낼 때는 특별히 형식 주어이지만 그 날씨를 표현하기 위해서 it를 주어로 쓰고 그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이 날씨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쓰면 그 날씨를 표현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It is cloudy. 구름이 끼었습니다. 그 말이죠. 구름이 끼었습니다. 흐렸습니다. 어디에? 서울에. It will be a little windy. 바람이 약간 불 것입니다. 미래형으로 쓰였죠. 어디에? At night. 언제? 밤에. 네. 여기는 이제 그 windy 대신에 어떠한 그 문장도, 단어도 여기 나와 있던 모든 단어를 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식 주어 it를 쓰고 비동사 그 다음에 날씨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쓰면 날씨를 표현하는 문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는 선생님이다. 주어 동사 보어입니다. He is a teacher. 근데 여기에 선생님 앞에 이제 수식어구가 붙겠습니다. 그는 영어 선생님이다. He is an English teacher. 여기 on으로 바뀌는 것까지도 했겠죠? An English teacher. 자,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형용사 구를 붙여봅니다.
우리 학교의 영어 선생님이다. 영어라는 것은 앞에 선생님 앞에 붙은 형용사이고 우리 학교의 그러면 전치사 구를 만들어서 그 선생님 뒤에 붙여야 되겠죠. 예, He is an English teacher of our school. 명사를 중심으로 앞에 형용사 수사가 있고 또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해서 형용사 구가 뒤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카나다에서 온 영어 선생입니다. 영어 선생님인데 어디서 왔는가? 카나다에서 왔다. 전치사 하나만 쓰면 간단하게 되죠. He is an English teacher from Canada.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지난 시간에 배운 여러분들의 그 전치사 구 활용을 통해서 또 이제 조금 이따 배울 그 명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 문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날씨를 나타내는 문장을 한번 해볼까요? 밖에는 비가 온다. 비가 온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주어를 뭘로 쓴다? it. 그 다음에 비동사, 그 다음에 날씨를 나타내는 형용사 쓰면 되는 거죠. 비가 온다. It is rain입니다. 어디에서 와요? 밖에. outside. It is raining outside. 하면 되겠죠. 내일 서울에는 바람이 조금 불 것이다. 미래형으로 쓰였습니다. It will be a little windy. 그러면 되겠네요. It will be a little windy in Seoul tomorrow. 부사구죠? 예. 자, 여러분들이 주어 동사 보어에서 그 보어가 형용사, 명사로 쓰이는 경우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좀 더 그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볼 텐데요. 그것은 감각 동사입니다.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동사, 그것이 바로 감각 동사인데 주로 look, smell, taste, sound, feel 요 정도의 동사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동사는 반드시 형용사를 보어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형용사를 보어로 사용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몇 가지 예문을 들어보죠. She looked very pretty. 여기서 look은 감각 동사로 쓰일 때는 보인다라는 겁니다. 보다가 아니라. 그래서 매우 예쁘게 보이는데 예쁘게 했다고 해서 부사로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형용사로 쓴다는 거죠. Very pretty. The flower smells so good. 좋은 냄새가 납니다. The good medicine tastes bitter. 맛이 납니다. 어떻게? 쓰게. 쓴맛이 납니다. 다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Though his voice sounds sweet. 그의 목소리는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달콤하게. 우리말은 다 부사처럼 들리지만 형용사로 쓴다는 거죠. This clothes feel soft. 네, 여기서도 feel은 느낀다가 아니라 느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천은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형용사를 썼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This apple tastes very sour, sourly. 어떤 거라고요? 네, taste, 감각 동사는 전부 다 형용사를 보어로 취한다는 거죠. The surface of the table. 테이블의 표면은 느껴집니다. 어떻게 느껴질까요? 부드럽게, 아주 매끄럽게 하지만 형용사로 쓰인다는 것. His song in new album. in new album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구입니다. 그의 노래는 들리지요? 어떻게? 달콤하게. 그러나 형용사로. The girl in school uniform. 여기도 알겠습니까? 주어는 the girl이죠. 주어. 그런 다음에 in school uniform. 형용사 풀어서 교복을 입은 소녀가 되겠습니다.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나요? 네, 매우 행복하게. 그러나 형용사로 쓰인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감각동사. 감각동사. 중요한 것은 전부 다 보호가 형용사로 쓰인다는 것. 우리 말 뜻으로 하면은 부사처럼 들리지만 그것이 모두가 형용사로 쓰인다는 것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어디로? 고급 문장을 만드는 방법으로. 예, 무엇을 통해서? 먼저 부정사를 통해서 시작합니다. 부정사라는 것은 품사의 뜻을 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정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 그 부정사라는 것은 뭐죠? 예, 동사의 원형에다가 앞에 to를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to 부정사라고 그러죠. 그 to 부정사는 명사도 되기도 하고 형용사도 되기도 하고 부사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부정사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일단 명사가 된다.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이면 명사가 된다. 즉 무엇 하기, 뭐뭐 하는 것, 그 동사를 하기, 동사 하는 것, 이렇게 하자 이거죠. to swim, to meet. 수영하기, 만나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동사의 원형 앞에 to를 붙여서 부정사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것은 지금 명사로 쓰였지만 원래 swim이라는 것이 동사이기 때문에 그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주어나 동사 다음에 목적어나 보어가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왔습니까? 부가 정보라고 해서 부사구가 많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동사 다음에 오는 것인데, 동사 다음에 오는 목적어 보어 또는 부가 정보들이 그대로 다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문장에서 주어만 떼고 to를 붙이면 그 문장 전체가, 주어만 떼어버리면 이제 to를 통해서 명사구가 된다는 거예요. We study English every day. 훌륭한 문장에서 주어 위를 빼고 그 자리에다가 to만 딱 붙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to study English every day. 매일 영어를 공부하는 것. 이렇게 해서 그 부정사 뒤에 목적어나 부사는 원래 있던 대로 그대로 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This is important for the student. 그랬습니다. 이 문장을 저 위에 것처럼 부정사 구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주어를 빼고 동사 앞에다가 to를 붙인다. 그러면 여기서는 this는 없고 to is important 이렇게 될까요? 동사의 원형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동사의 원형. 이 MR is는 비동사라고 그러죠. 원래 원형이 be라는 거예요. 그래서 to be important for stud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important는 형용사죠. 그런데 그 비동사 뒤에 오게 되면 비동사와 합해서 어떠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to be important 그러면 중요한 것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형용사도 부정사구할 수 있다. 부정사구화할 수 있다. 어떻게? 비동사를 앞에 붙여서. 그러면 비싼 것,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싼 것. To be expensive. 그렇죠? 좋은 것. To be good.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형용사를 부정사구화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만들어진 부정사는 이제 하나의 명사처럼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그대로 다 쓰일 수 있겠죠. To study English every day. 그러면 여기에서 주어는 어디에 있습니까? To study English every day. 여기까지가 전체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동사고 not so difficult. 이것이 보어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겠죠? 예. 주어가 좀 길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my plan is to swim in the cold water every day. 여기서는 이 전체가 부정사구인데 이번에는 주어가 앞에 있고 동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것이 보어이죠. 그래서 나의 계획은 수영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찬물에서 매일같이. He wants to meet you at the party. 여기도 주어가 나와 있습니다.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원한다 라는 것은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하죠.
무엇을 원하느냐? 을을에 해당하는 것 목적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to meet you at a party. 당신을 파티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 to 플러스 동사의 원형 하면은 여러분들이 부정사 구로 알고 있지만 이제 그 뒤에 붙어 있는 목적어 보호 또는 부가 정보까지를 다 합해서 조금 더 기다려진 좀 더 멋있는 그런 부정사 구를 여러분들 스스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이런 부정사 구가 나와 있는 문장을 읽었을 때 이해한다는 것이 너무 쉽겠죠. 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해봐야죠. 네. They read English newspaper every day. 여기 훌륭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부정사 구를 이용을 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영어 신문을 읽기.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어 신문을 읽기. To read죠. 무엇을 읽어요? English newspaper. 근데 여기에다가 매일 영어 신문을 읽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뒤에다가 그냥 every day 하나만 더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전체가 to read English newspaper every day 전체가 명사구가 되어서 이것이 주어로 쓰일 수 있고 목적어로 보어로 쓰일 수 있다. 이제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일 영어 신문을 읽기는 문화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자, 여기서 주어는 어디 있습니까? 매일 영어 신문을 읽기. 여기 주어입니다. 전체가. 그렇죠? 동사는 입니다. 비동사죠. 비동사입니다. 근데 뭐입니까? 문화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 증진시키다라는 동사의 enhance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to 부정사를 붙여서 to를 붙여서 부정사 구하면 되겠죠. 주어는 to read English newspaper every day까지가 주어였습니다. 매일 영어 신문을 읽는 것은 입니다. 무엇입니까?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to enhance 하면 되겠죠. enhance의 목적어가 또 understanding이죠. 예.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culture. 문화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부정사 구를 활용함으로써 좀 더 고급 문장을 만들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고급 문장을 만났을 때 곧바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그 부정사 구가 들어있는 문장이 부정사 구가 주어로 쓰였을 때는 조금 복잡하죠. 길죠. 예,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주어라는 거죠. 가주어를 쓴다는 겁니다. 주어로 쓰이는 명사구가 너무 길어서 가분수형이다. 보기가 싫다. 이럴 때는 그 명사구 대신에 뭘 쓴다? it를 쓴다는 겁니다. it를 쓴다. it를 쓰고 그 자리에 it를 쓰고 그 다음에 그 명사구는 뒤로 보낸다는 거죠. To solve the problem. 이 전체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To solve the problem is not so easy. 그럴 때 이 자리에다가 뭘 쓴다고요? it를 대신 쓴다고요. it. 그리고 동사 이제 보어를 먼저 쓰고 나머지 이 부분은 뒤에다 쓴다는 거죠. To solve the problem을. It is not so easy to solve the problem. 위의 문장과 아래 문장은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it는 가주어라 하고 주어의 위치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얼른 알기 위해서. 그래서 it는 무엇이냐? 뒤에 있는 to solve the problem. 이것이 바로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자, 그러면 의미상의 주어는 무엇인가? 이 문장에서 볼 때 It is not so easy to solve the problem. 그랬을 때 누가 이 문제를 푸는 것입니까? 없죠. 누가 문제를 푼다는 이야기는 여기 없습니다. 문장 전체의 주어는 이것이지만 이 to solve라는 동사의 주체는 없습니다. 누가 푸느냐. 그래서 만약에 이 동사, 부정사로 쓰인 그 동사의 행동 주체를 나타내고 싶을 때에는 그 앞에다가 부정사 앞에다가 for 플러스 명사 또 그것이 만약에 대명사로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목적어, 목적격으로 써야 된다.
그것을 어디에 쓴다? 부정사 앞에다 쓴다는 겁니다. for 플러스 명사 또는 for 플러스 목적어를 그 to 부정사 앞에다 쓴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푸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For me to solve the problem. 당신이 푼다면 for you to solve the problem. 이렇게 된다는 거죠. It is not so easy for Tom. 네, 여기는 그냥 명사이기 때문에 대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for Tom으로 되어 있습니다. For Tom to solve the problem.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오면 for 대신에 여기서 for 대신에 of를 쓴다는 거예요.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무엇이냐? 예를 든다면 뭐 kind, rude, nice, good, foolish, clever, wise. 여러분들이 교재에 자세하게 이 예문을 드러놨고 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제시해 놓았는데 꼭 여러분들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사의 가주어 그리고 그 부정사의 행동 주체를 나타내는 의미상의 주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그 가주어와 또 의미상의 주어를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고 체험을 해보는 게 좋겠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당신이 강한 신념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번 해볼까요?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할 수 있느냐고요? 이제 우리의 약속은 뭡니까? 수능 문제의 수준의 그 지문을 우리가 직접 한번 출제를 해보자 하는 것이었어요. 자, 이것이 바로 그 수능 문제에 나오는 그런 문제의 수준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 딱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It is not easy for you to maintain strong belief in the face of difficulty. 자, 직면하다. 어디에 직면하다? In the face of.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물론 해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 문장이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졌는가 다시 한번 좀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To maintain, 유지하는 것이죠. 유지하는 것. 근데 뭘 유지합니까? Strong belief, 강한 신념을 유지하는 것이죠. 강한 신념을 유지하는 것. 어디에서? 위험에 직면했을 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직면했을 때는 in the face of 그랬는데 in the face of 어디에서? 어려움에 difficulty 이렇게 되겠죠. To maintain strong belief 하고 그 다음에 부사구를 쓰면 되는 거죠. To maintain strong belief in the face of difficulty.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강한 신념을 유지하는 것 이렇게 됐죠. 이제 이것을 전체를 주어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사 보어를 쓰는 것인데 is not so easy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주어가 너무 기니까 이 주어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가주어, it를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it is not so easy 이렇게 되는 것이죠. It is not easy. 뭐가? it은 to maintain strong belief in the face of difficulty다.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물론 그 잘 안 될 때, 한 번에 다 안 될 때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제시를 해봤으니까 바로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영작이 되지 않을 때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한번 연습을 해보면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의 내용을 문장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이런 얘기죠. 네. 자, 그러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부정사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부정사 어떤 것인가? 우선 부정사의 부정입니다. 부정사의 부정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은 부정사 바로 앞에다가 not이나 never 등을 쓰면 됩니다. We decide not to go there. Not to go there. not을 요 to 부정사 바로 앞에다 붙였죠. We decide to go there. 우리가 가는 것을 결정했습니다인데 여기는 가지 않는 것을 결정했다는 거죠.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not을 붙인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완료 부정사입니다. 완료 부정사. 여기에서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고 좀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왜? 이것이 나타나기는 모양으로 보기는 to have pp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to have pp.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이것은 간단합니다. 그 원래 주동사로 쓰인 것보다 그 동사보다 먼저 발생한 것을 설명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부정사의 과거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과거형을 쓰려고 하는데 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의 원형을 써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형을 쓰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have pp로 나타내는 겁니다. 실제로는 요 동사의 과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he seems to have told. 자, 이게 to tell이면 말한 것처럼 보입니다죠. He seems to tell. 그가 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to have told 그러면 have pp라고 썼으면 이것은 과거 형태다 이 말이죠. to tell의 과거 형태. 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Tom pretended. 톰은 뭐뭐인 척 했습니다. To have been sick. 이번에는 이제 형용사가 부정사가 되기 위해서 비동사를 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to have been sick 이렇게 되었는데 결국은 뭡니까? to be sick의 과거죠. to be sick. 예? 그러니까 그는 아픈 척을 했습니다. 그렇다 그런 얘기죠.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수동형 부정사입니다. 수동형 부정사. 우리가 지금 수동태는 완전히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덜 가더라도 조금 밀어놓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수동태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 이 자리에서 바로 이해를 하고 또 수동태는 다음에 다시 배우게 되니까 그때 이것까지 한꺼번에 다시 배울 것입니다. 자, 근본적으로 그 부정사가 타동사인데 그 타동사의 부정사 뒤에 목적어가 없다. 목적어가 없다. 그러면 이 부정사가 수동태로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수동태로 쓰였다. 그래서 to be pp입니다. 아까 그 완료 부정사는 to have pp죠. to have pp. 여기는 to be pp. 비동사를 하나 쓰고 그 다음에 그 완료형을 쓴다는 것입니다. The pole is to be removed. to remove 하면 제거하다죠. 제거하는 것이겠죠. 제거하는 것. to remove 그러면 제거하기, 제거하는 것.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to be removed 그러면 be pp 해서 to be pp 해서 수동형으로 쓰였다 이거죠.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되는 것이죠. 제거되는 것. 그래서 the pole is to be removed soon. 특히 여기 그래서 be2가 한꺼번에 쓰일 때는 예정으로 보통 많이 쓰이는 것이죠. 그 기둥은 곧 제거될 것입니다. 그 기둥은 곧 제거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사에서 우리가 특히 유의해야 할 부분 어떤 것이 있었다고요? 예, 부정사의 부정사를 부정할 때 안하기 할 때는 바로 앞에다가 not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완료형 부정사 요거는 그 부정사의 과거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뭐뭐 하기가 아니라 뭐뭐 했던 것. 예? 수동형 부정사는 그 동사 자체가 수동태로 쓰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이 아니라 뭐뭐 되어지는 것, 된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한번 그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면 더 확실하게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They want to manufacture nuclear weapon 그랬습니다. 그들은 원합니다. 뭘 원하나요? To manufacture nuclear weapon. manufacture 생산하다고 nuclear weapon 핵무기라는 거죠. 핵무기. 그러면 그들은 핵무기를 생산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일반 부정사 구였습니다. To manufacture nuclear weapon. 근데 여기서 We hope
never to manufacture nuclear weapon. never라는 부정문이 부정사가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코 생산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되겠죠? 결코 생산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부정사의 부정은 그 바로 앞에 not나 never를 붙였습니다. 자, I remember to have manufactured nuclear weapon. to have pp. 뭐라고 그랬죠? 완료형 부정사. 완료형 부정사는 뭐다? 예, 과거를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to have manufacture는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생산했던 것이죠. 생산한 것. 예, 뉴클리어 웨폰 생산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to be pp.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동형 부정사. 수동형 부정사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핵무기가 이제 생산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주의해야 할 부정사 여러분들이 직접 문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y want to manufacture nuclear weapon. 그들은 원하죠? 무엇을? To manufacture nuclear weapon. nuclear weapon은 핵무기입니다. 핵무기를 제조하는 것을 원합니다. 예, 그냥 일반 부정사입니다. We hope never to manufacture nuclear weapon. 근데 이번에는 never가 앞에 있네요. 예, 절대로 생산되지 않기를 희망한 거죠. I remember to have manufactured nuclear weapon. To have pp. 이렇게 되면 벌써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죠. To have pp는 뭐라고요? 완료형 부정사. 완료형 부정사라는 것은 그 부정사의 과거다.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 핵무기 생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Nuclear weapon is to be manufactured. 이번엔 또 to be pp 형태로 나왔네요. 수동형 부정사.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죠. 핵무기는 생산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쉽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약속대로 우리 지문을 한번 출제해 보겠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용감한 것은 강한 결단을 필요로 한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단어가 좀 그렇다고요? 네. 여러분들이 한번 할 수 있겠나? 해보겠습니다. 네. To be courageous under all circumstances require strong determination.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조금 구분해서 다시 한번 단계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확실하게 이번에도 문장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용감하다는 것, 용감한 형용사 알겠습니까? 예, courageous예요. courageous. 근데 그 형용사를 부정사화 하려면, 부정사구화 하려면 비동사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to be 그 다음에 형용사. 그래서 용감하다는 것은 to be courageous입니다. to be courageous. 용감하다는 것. 그런데 모든 상황에서 용감하다는 것. 모든 상황 하에서 어디 아래에서 under 모든 상황 all circumstance 하면 되겠죠. 그것은 부사구이죠. 부사구. 그래서 그 to be courageous 다음에 붙이면 되는 것이죠. to be courageous under all circumstance 모든 상황에서 용감하다는 것. 자, 모든 상황에서 용감하다는 것. 이 전체가 이제 부정사 구가 돼서 명사 구로서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주어. 모든 상황에서 용감하다는 것은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강한 결단력을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하다라는 동사 require. 그 다음에 또 강한 결단력. 여러분들이 쓰면 되는 것이죠. 모든 상황에서 용감하다는 것은 강력한 결단력을 요구한다. To be courageous under all circumstances. 여기까지 주어죠. require. 요구합니다. 동사. 무엇을? strong determination.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courageous, determination, 뭐 circumstance 이와 같은 단어가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다 하는 경우가 좀 있겠습니다만은 최소한도 수능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이 정도의 단어는 다 이제 좀 친숙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단어 공부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해주세요. 자, 지문 출제 한 번 더 해보죠. 그러면 무관심이나 반대에 직면했을 때 도덕적 용기를 보여주는 것은 쉽지 않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직면했을 때 in the face of, 이제 생각나죠? in the face of. 도덕적 용기를 보여주는 것은 쉽지 않다죠. 그러니까 무관심이나 반대 직면했을 때는 부사구입니다. 부사구고 도덕적 용기를 보여주는 것 주어고요. 쉽지 않다. is not easy. 그럼 되겠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가조를 한번 쓴다 그러면 it is not easy. 그것은 쉽지 않다. 뭐가? to show moral courage. 언제? 도덕적 용기를 보여주는 것. 언제? 직면했을 때 in the face of. 근데 어떤 경우냐면 무관심이나 반대죠. either A or B 이렇게 됐습니다. either indifference or opposition. 물론 무관심, 반대 또는 도덕적 용기 이와 같은 단어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친숙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또 이 문제를 만드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단어가 부족한 학생들은 이제 단어를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어떠한 단어를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보기만 한다면 이러한 문장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식은 죽 먹기다 이런 얘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보았던 수능 20번, 금년도 수능에 20번에 나왔던 것입니다. It is not easy to show moral courage in the face of either indifference or opposition. 네, 매우 어렵다고 처음에 느끼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전체의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연결된 것입니다. To be courageous under all circumstances require strong determination. 예, 실제 수능에 나왔던 지문을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한번 출제를 해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수능에서 요구하는 그 문제의 수준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지금 오늘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한번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correct error, 잘못된 부분을 고쳐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When you fall in love, 사랑에 빠지다죠? 당신이 사랑에 빠졌을 때 the air feels fresher. 공기는 feel fresher. 좀 더 신선해질 것이고요. 비교급이죠. ER. The flower smells sweeter. 여기도 비교급을 썼네요. Flower smells sweeter. 압니다. The food tastes more delicious. 여기도 압니다. 여기는 이음절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ER을 여기다 붙이지 않고 more를 앞에다 붙였을 뿐이죠. more delicious. 또 sweeter, fresher. 좀 더 또는 보다 더 어떠어떠하다. 비교급입니다. 그리고 and the stars shine. 빛나죠? more brilliant. 예. in the night sky.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만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전부 다 feel, 또 smell, taste.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각동사죠. 감각동사는 보호를 전부 다 형용사로 쓴다. fresh, feel fresh, smell sweet, 또 taste delicious. 다 형용사를 씁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동사가 shine이 나왔습니다. 요 감각 동사인가요? 아닌가요? 빛나다 라는 자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ore brilliant 이렇게 그 형용사를 쓸 수 없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부사를 써야 된다는 거죠. brilliantly 이렇게 빛나게 반짝입니다. in the night sky 밤 하늘에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감각동사 설명할 때 다 아는 것이다. 쉬운 것, 쉽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이렇게 만났을 때에는 또 그렇게 쉽게 금방 찾아지는 것이 아니다. 알 수 있겠죠? 예.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The wallet contained.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Only $3 and crumpled letter that seemed to be there for years. 이제 구겨진 편지가 있는데요. 그 지갑 안에는 가지고 있었는데 only $3, 3달러와 crumpled letter, 이제 구겨진 편지가 있었는데 그 편지는 어떤 편지냐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이는 편지? To be there for years. 여기는 years 이렇게 되게 되겠네요. years, 미스프린트. 자, 수년 동안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런 편지가 한 장이 있었고 또 $3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틀린 것은 뭡니까? 찾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이렇게 해서 찾는다는 것은.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강좌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착 나와야 되는 거죠. 어디요? 예. To be there. 거기에 있었다. 수년 동안 그랬는데 이것은 이 편지는 지금 월렛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지갑에 들어있는 것보다 더 오래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있었다 이거죠. 이거 동사보다 좀 더 오래전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있었던 것으로 표시를 하려고 그러면 이것을 과거로 부정사를 과거로 표시해야 되는데 그 과거를 어떻게 표시하죠? 완료형 부정사. 그렇죠? To have been there 이렇게 완료형 부정사로 써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죠. The entire Northern Song Dynasty, 모든 그 북송조는, 조라는 것은 그 왕조를 말하죠. 송나라는 is thought, 생각이 되어집니다. To fall, because, to fall, 어떻게 된 거예요? 나라가 기울어졌다, 망했다, 쓰러졌다, 쓰러진 것처럼 보입니다. Because of it,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쓰러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바로 작년도에 그 모의평가에 나왔던 것이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찾을 수 있겠습니까? to 부정사에 관련한 문제. to 부정사에서 주의해야 할 부정사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부정사의 부정 또는 부정사의 완료형, 완료형이라는 것은 과거, 부정사의 수동형, 수동태로 쓰이는 것. 여기는 그 송나라가 쓰러졌는데 실제로는 쓰러짐을 당한 거죠. 이거는 fall은 쓰러뜨리다라는 어떤 그 타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타동사에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fall 다음에 원래는 송 다이너스티인데 그 목적어가 앞으로 가 있죠. 따라서 이 부분이 어떻게 돼야 된다? 수동형으로 써야 되겠죠. To be fallen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네, 이 정도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했나요? 고급 문장의 명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주어, 동사, 보어, 사명식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보어는 명사로 쓰이는 보어가 있고 형용사로 쓰이는 보어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어떤 차이가 있다, 어떻게 사용된다 하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히 여기에서 감각동사 5가지가 나왔는데 감각동사는 전부 다 형용사를 보어로 한다 하는 것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사의 명사구를 배웠습니다. 명사구. 동사의 원형에다 to를 붙이면 부정사가 되는데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그랬는데 이 동사가 동사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동사 뒤에 목적어, 보어 또는 그 부가 정보까지도 계속 가지고 올 수 있더라. 예를 든다면 to study English. to study에서 끝나지 않고 study에 대한 목적어, 그 다음에 in the library라고 하는 부사구, 부가 정보까지도 다 한꺼번에 같이 따라오더라.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더 있네요. With my friends on Saturday. 예. 부가 정보가 in the library, 장소. With my friends, 방법. On Saturday, 시간까지 다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부정사 구에서 가주어와 의미상의 주어가 있었습니다. 가주어라고 하는 것은 이 to study English 이렇게 그
명사구가 주어로 쓰일 때 이것이 너무 길다고 생각되면 그 대신에 it를 쓰고 그 뒷부분에다가 이것을 쓰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의미상의 주어는 to study English, 그 부정사의 행동 주체, 누가 공부를 하는가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for 플러스 명사, for 플러스 목적으로 쓰인다. 특히 이 중에서 이 앞에 important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이나 또는 그 신상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올 때에는 for 대신에 뭐를 쓴다? of를 쓴다 하는 것까지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해야 할 부정사 3가지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첫 번째, 부정사의 부정하는 방법. 부정사의 앞에다가 그 부정 문구를 붙인다. 완료형 부정사. 부정사의 과거 형태다. 그래서 실제 나타나기는 완료형으로서 to have pp. 수동형 부정사. 그 타동사로 된 부정사인데 그 뒤에 목적어가 없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지는 것, 되는 것 이렇게 될 때 to be pp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습니다. 이 정도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활용할 때 여러분들은 정말 그 고급 문장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그런 명수가 될 것이며 그런 정도의 고급 문장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읽는 즉시 그 자리에서 해득 가능한 이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명사가 될 것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